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흔들리는 미국 빅테크 주식 다시 시작된 가치주의 시간, 미국 증시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법, 달러와 채권 금리를 체크하자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면 빵을 말합니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죠. 여기에 요즘 테슬라, 트를 더해서 빵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잘 나가던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요즘 흔들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애플은 개별 호재로 인해서 최근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지만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구글 이런 회사들은 최근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횡보 혹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가치주, 즉 경기 민감주로 알려진 나이키, MGM 리조트, 보잉, JP모건 이러한 회사의 주가는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것은 7월 말에 나온 기사인데 미국 IT 깜짝 실적의 주가 급등, 3.8조 베팅, 해외 직구족 호호, 아마존, 애플, 알파벳, 페이스북의 실적이 매우 좋아서 이들의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2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이들의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왜 빅테크 기업의 주가는 하락했을까요? 이것은 지난주 금요일 8월 7일에 발표된 기사입니다. 미국 실업률 3달 연속 하락세, 7월 일자리 176만 개 증가.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이죠. 이러면서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어느덧 0.6% 위로 상승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회복되는데 왜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상승하냐? 그리고 나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궁금했을 뿐인데 왜 내가 10년 만기 국채 금리까지 알아야 되냐?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는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죠. 하지만 이것을 모두 배제하고 저는 단순히 경기에만 집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아니라 경제를 나타내는 경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경제 호황이 발생하면은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기준금리는 내려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은 사람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기대하면서 실질금리인 국채금리가 먼저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은 사람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실질금리인 국채금리가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5년 동안 미국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비교해봤습니다. 2019년도에 세 차례에 걸친 보험적인 금리 인하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거라 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2018년도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경제 지표가 흔들리고 경기가 무너지는 게 보이니 기준금리 인하에 베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금리 인하에 앞서서 6개월, 1년 먼저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하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죠. 이것은 즉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라? 실업률이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네. 이거 코로나 완전히 극복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니야? 조만간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감에 채권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살아나면 보잉, 나이키, 맥도날드 이러한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와 보잉의 주가를 겹쳐서 그려봤습니다. 항상 파란색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이에 따라 보잉의 주가는 후행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즉 사람들이 경제 회복에 베팅하면서 국채 금리가 인상되면은 이에 따라 경기 민감주인 보잉의 주가는 상승했던 것이죠.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자금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보잉 같은 경기 민감주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의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 빅테크 기업은 저금리 기조에서 높은 성장성을 바탕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것도 크고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지속적인 경제지표 반등이 나올까? 이로 인해 국채금리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이 나올까? 이걸 꼭 체크해야 합니다. 이번 7월 고용지표 관련해서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하나 공유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의 고용지수입니다. 실질적인 경제지표는 호황을 나타내는 50을 넘었지만
고용지표는 불황을 나타내는 50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경제지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고용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아직이란 의미죠.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고용지표를 세세하게 나타낸 차트인데요. 우리는 단순히 5월, 6월, 7월 실업률이 13.3, 11.1, 10.2 이런 식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런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적으로 일시해고자, 영구해고자, 일반퇴직자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지금의 실업률 감소는 일시해고자의 감소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뿌리니까 일시해고자가 복직하면서 생기는 실업률 감소로 보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연한 파란색을 살펴보겠습니다. 연한 파란색은 영구적인 실직자의 비중인데요. 4월부터 8.7, 10.9, 16.2, 17.6으로서 지속적으로 영구 실직자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돈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해고자의 복귀로 인해서 이러한 실업률 감소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전망이지만 아직 영구적인 실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한 이러한 실업률 감소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금의 고용지표 개선은 완벽하지 않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난 7월 말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표들이 회복세 둔화를 가리킨다면서 회복이 끝나지 않았지만 둔화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경제 지표가 회복되고 있긴 하다. 하지만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용시장에 대해서 연준은 매우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750만 개의 일자리가 회복됐지만 여전히 일자리가 1,400만 개가량 감소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직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8월 7일에 발표된 7월 노동지표가 꽤 괜찮았다고 생각하면서 향후 금리 인상을 기대하면서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조금 이상합니다. 중앙은행의 총재인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경제가 좋다면서 경기 회복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팩트 체크를 위해서는 다음 연준회의인 9월 FOMC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발언하는지 체크를 해야겠죠. 만약 이때에도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 경제 어렵다, 회복세는 일시적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 다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보잉 같은 경기 민감주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 빅테크 기업의 주가는 상승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때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 경제 회복되고 있어, 이제 슬슬 회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발언이라도 하기라도 하면 지금의 성장주의 조정 그리고 경기 민감주의 반등은 지속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연준회의까지 기다리긴 너무 늦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이게 중요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 민감주가 다수 포진되어 있는 다우지수 차트와 미국 빅테크 기업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 차트를 겹쳐봤습니다. 경기 민감주의 반등은 6월 초에 이미 한 차례 크게 나왔습니다. 이때 다우지수는 단기간에 슈팅했고 나스닥 지수는 조금 덜하지만 약간의 상승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비슷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반등하고 있다. 우리 금리 인상한다. 이런 기대감에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했었죠. 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시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다우지수는 횡보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다시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라?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고 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경제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은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 봅니다.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의 주가의 조정은 간헐적으로 나오겠죠. 정확한 팩트는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FOMC에서 자세히 말해주겠지만 제가 볼 때 지금의 경기 민감주의 반등은 일시적이다. 나스닥 기술주의 하락 역시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흔들림은 더 자주 나올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지금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로금리는 절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기술주의 상승 역시 꾸준히 나올 거라 봅니다. 하지만 경제지표의 반등 역시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거 10년 동안 나스닥 기술주의 상승폭을 지금은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즉, 나스닥 기술주는 오르긴 오르겠지만 과거에 비해 그 상승 각도는 크게 낮아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가의 하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상승 각도의 둔화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아직 미국의 경제가 어렵고 미국은 제로금리를 탈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몇몇 사람들은 블랙 뒷북 친다. 이걸 진작 말했어야지 지금 말하면 어떡하냐. 이런 식의 댓글을 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7월 11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11일 미국 빅테크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절반 이상 매도해서 한국의 성장주를 사라고요. 성장주 중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사시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어디에서요? 전체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도 꾸준히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전체 라이브 링크는 오른쪽에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중요한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103에서 93 이하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93 이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질 금리인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자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같이 상승한 것인데요. 달러가 지속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 점은 다음 영상에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